네, 이번 강의는 신종플루에 대해서 알아보고 제가 생각하는 예방법을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까지 놓아있는 신종플루에 대한 객관적인 내용으로는 현재 발열을 대부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고열일 경우에는 신종플루인지 아닌지를 검사하는 어떤 진단 중에 하나의 부분이 되는데, 그거는 아마 감기하고 같기 때문에 종류가요, 저희가 몸에 감기가 나면은 세포가 스스로 회복하기 위해서 발열을 합니다, 몸은. 아마 그래서 감기와 같은 바이러스의 일종이기 때문에 발열을 하는데, 일단은 발열 자체는 회복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발열을 막는 부분은 감기 예방과 같은 부분으로 생각해도 별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뇌에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다면은 도리어 이렇게 몸을 따뜻하게 해서 보온을 해서 도리어 몸을 열을 내주는 게 아마 좀 예방에 이렇게 빨리 치유되는데 아마 도움이 되고요. 감기도 또 빨리 낫습니다. 그리고 이 신종플루의 감염 경로를 보면은 감기하고 같이 대부분은 폐대장을 어떤 장부로 치면 오행상으로 검의 기운에 관계되는 쪽으로, 특히 폐죠. 폐 기관지 통을, 코나 기관지 쪽을 통해서 들어와가지고 똑같이 감기하고 같이 약한 장부를 다음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감기가 몸살 감기가 예를 들어서 놓듯이 있는 토장부, 그러니까 비장, 위장이 약할 때 노는 감기, 그 다음에 목에 가래 감기, 뭐 이런 거는 간이 약할 때 어떤 감기의 증상이거든요. 감기가 걸려더라도, 같은 바이러스가 오더라도 증상이 다른 게, 그래서 지금 최근에 대부분 폐대장에서 와서 폐렴과 폐 문제로 인해서 사망하는 환자들이 있다가, 최근에는 폐 문제가 일으키지 않는데 그거로 인해서 뇌사도 오고 다른 장부에 합병이 있던 부분까지도 문제가 돼가지고 이렇게 심각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감염 경로로 봤을 때는 폐대장으로 오기 때문에, 일단은 폐대장에 특히 기관지 쪽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감기가 잘 걸리듯이 아마 신종플루도 잘 걸려가지고 좀 위험하지 않을까. 그래서 폐대장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그러면서 약한 장부, 건강하기 위한 장부 관리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예방법은 다 아시듯이 외부로부터 균이 안 들어오게 손 세정을 하고 마스크 착용을 하고, 이건 제가 설명하지도 않아도 잘 알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특히 약하신 분들은, 면역이 약하신 분들은 사람들 접근을 안 하시는 게 일단은 맞죠. 그래야 감염될 경로, 그게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좋죠. 그런데 이제 아무리 그래도 감기가 안 걸리십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이러스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본적인 예방치유법은 일단은 걸리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걸리더라도 가볍게 넘어가고, 아니면 균이 저한테 오더라도 안 걸려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감기가 어떤 사람이 걸렸어요. 저도 집에서. 감기가 저희 집안에 누가 걸리면은, 다른 사람은 올마도 저는 잘 안 옮는데, 그거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감기균이, 세균이 있으면은, 이 세균이 감염대로 몸에 침입하러 들어올 때 근원적으로 맞는 시스템이 몸에는 가지고 있어요. 그게 지금 근본적인 치유법의 중에 하나인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원래 코기관지나 이런 쪽에서는요, 점액이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세균이 들어오면은 그것이 세균을 들어오다 보면 어디게 코에 붙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위산과 같이 코 안에도 그렇게 세균을 죽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좋은 사람은, 그럼 제가 감기가 너무하고 있고, 애가 감기를 해도 같이 뽀뽀도 하고, 애하고도, 수건도 같이 쓰고, 눈병에 걸려도 같이 써도, 제가 안 걸리는 거는, 제 몸에 면역할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눈을 통한, 눈에도 면역력이 좋은 거고, 코나 기관지, 저도 입, 식도를 통해서 위산 분비도 원활하게 되면서, 모든 세균을 근본적으로 이렇게 차단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위에처럼 소극적인 방법을 저는 취하지 않고도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제가 이제 지금부터 이야기할 것은 어떻게 하면 이는 세균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느냐 이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제 집에 다른 사람보다
제가 강한 이유가 과연 뭘까? 그거는 일단은免疫力이 정대돼야 된답니다. 그러면은免疫力이나 자연치유력이 정대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오행상으로 따져볼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치면은免疫력 정대, 자연치유력의 정대는 상하에 해당됩니다. 오행상으로 상하예요. 신포삼초의 기운이 좋아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제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참 어려운데, 이거는 이미 제가 다음하고 네이버에 하늘건강급 카페에 신포삼초 상하의 기운을 좋아지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하란 뭔지, 어떻게 하면 좋아질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30분씩 1시간 이상을 해당 동영상과 글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참조하시고요. 지금은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하의 기운을 좋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몸 전체의 기운이나 건강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몸의 기운이 좋아야 됩니다. 상하의 기운도 좋아지는 반면에 또 내 몸 전체의 기운이 왕성해진 사람, 힘이 예를 들어서 흘러 넘치는 사람과 약한 노인의 차이는요, 그건 당연히 면역력의 차이도 가지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지금 이제 신종플루라는 부분이 놓을 때 사람들이 겁을 내고 그렇게 불안해하는 거는 본인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건강하다면은 저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저는 출장도 많이 다니고 사람 상담도 하면서 저는 걱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 혹시 걸리면은 잠시 몸살하다가 낫겠지. 이게 끝입니다. 제가 보기에 감기보다 좀 더 큰 몸살은 날 것 같은데 그냥 알아서 스스로가 면역력이 좋으니까 알아서 낫겠지. 그래서 특별하게 손 세정도 없고 마스크나 특별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안하게 그냥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이 자기의 몸 전체의 기운이 건강한 사람은 지금 특별하게 그렇게 언론에서 이야기하듯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건강하다면 감기도 잘 견뎌내고. 근데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감기가 오면 어디로 갑니까? 폐렴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최근에 제가 글을 올린 게 있는데 보시면은 다 이렇게 상하기운이나 몸 전체의 기운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운을 좋게 하는 방법에서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보니까 면역력을 정대하는 음식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구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가장 최고의 면역력을 기운을 좋게 하고 면역력도 정대시킬 수 있는 유일한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해줄 수 있는 음식은요, 곡식입니다. 항상 제가 하늘건강법에서 제가 주장하는, 그리고 이전에 5000년 전부터 황제내경에서도 육장육부를 보호하는 음식은 곡식입니다. 그래서 곡식 위주의 음식을 드시지 않은 분들은 필히 이후에는 기운을 좋게 하려면은 항상 곡식 위주의 음식, 잡곡을 위주로 드시고, 그 다음에 반찬, 과일 야채를 조금 드시고, 고기는 거의 잘 즐기지 않고 한 번씩 드시는 그런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곡식을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거를 살아있는 기운을 제가 먹어야 되기 때문에 생 거를 먹어야 됩니다. 생식을 섭취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자세한 내용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한번 좀 동영상의 이유에 대한 다른 동영상도 있으니까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음식으로는요, 오행상으로는 상하의 기운입니다. 신포삼초의 기운을 좋게 해야 됩니다. 신포삼초의 기운을 좋게 하는 것은 맛으로는 떫은 맛의 음식에 해당됩니다. 떫은 맛. 그래서 곡식으로 치면 옥수수에도 해당하는데요. 지금 이제 좀 몸이 약해서 면역력을 좋게 하고 싶을 때 제가 보통 권하는 중에 몇 가지가 황칠이라는 재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가피하고요. 그 다음에 키토산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프로폴리스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는 많은데 애들도 먹기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제가 보통 선택해서 드리는 제품 중에는 면역력 몇 가지 쓰는 게 황칠, 오가피, 키토산, 그 다음에 오행생식이나 이런 데서는 상하기운을 모아가지고 상하효모라는 제품도 있습니다. 이런 특정한 제품들이 있는데, 이런 소재의 재료들을 떫은 맛이 나는 재료들을 잘 먹어주면은 상하의 기운이 좋아져서 이렇게
원활해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하늘건강법을 통해서 항상 누누하게 이야기하는 건강관리의 가장 첫 번째이면서 두 번째 정도로 될 수 있는 곡식생식과 함께, 항상 저는 곡식생식을 하셔야 건강해집니다. 함께 곡식생식을 먹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몸에 배달이 안 되면, 순환이 안 되면 원활한. 그래서 원활한 기혈순환이 중요합니다. 세포의 원활한 기혈순환이 중요합니다. 기혈순환이 되면은 어디에 문제가 생기고 바이러스가 침입해서요, 몸에 내에서 그게 침입한 것을 인지하고 항체를 빨리 만들고 그쪽으로서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보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보시면은 지금 감기가 바이러스와 어떤 신종플루에 대한 부분이 어디에 감염이 됐는데 그쪽으로 기혈순환이 안 되는 장부가 있다고 치고 그쪽에 바이러스가 감염이 됐을 경우에는 치유가 하는 속도가 매우 늦습니다. 왜냐면은 군대가 가지를 못합니다. 이기는 군대가. 왜냐면 길이 막혀있기 때문에. 저쪽에서는 득세하고 있고요. 그래서 길이 좁아요.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쪽에서는 이렇게 득세를 하고 막 퍼지고 있는데 순환이 안 돼가지고요. 이쪽에 아무리 병사가 많아도 작은 길로는 천천히 통과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길을 틔워야 됩니다. 그래서 틔워서 원활하게 균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이 갈 수 있게. 몸에는 인파, T인파, 구인파, 여러 가지 면역세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처리할 수 있게 원활한 기혈순환이 돼야 됩니다. 근데 원활한 기혈순환이 되기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막힌 기혈을 뚫을 때 가장 빠르고 강력한 방법은요, 배제압입니다. 제가 배제압을 이전에는 공으로 하는 배제압법을 설명하고요. 최근에는 이제 배제압 온열기를 제가 만들어서 일단 소개하고 있는데요. 일단 배제압을 통하면은 충분하게 몸 전체, 배를 가지고 몸 전체의 기혈을 순환을 좋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잘 먹었던 음식들이 모든 곳곳에 다 가서 모든 세포들이 건강해지는 거죠. 근데 기혈순환이 안 될 경우에는요, 마찬가지로 문제가 생깁니다. 뇌질환 환자가 오는 것처럼 내 세포가 죽어간다든지, 몸은 멀쩡한데 내 세포가 죽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이, 그럼 어떤 장부에서는 이렇게 플루 같은 것이 바이러스가 침입을 해버리면요, 더 이상 균을 없앨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너무 환경 조건이 바이러스가 확장할 수 있는 더러운 환경 조건이 되어 있으면요, 바이러스들이 확장을 빨리 합니다. 그래서 그거와 함께 아까처럼 몸이 따뜻해지면은 면역이 좋아지고 되어 있습니다. 몸이 0.5도 정도 떨어지면은 몸의 면역력이 0.5도 정도를 온도가 체온이 떨어지면은 면역력이 한 30% 이하가 떨어진다는 어떤 이전에 결론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열요법을 통해 가지고 열을 올려주면은 면역력이 좋아집니다. 항상 제가 따뜻해야 됩니다. 몸이. 그래서 병이 약한 사람일수록 몸의 온도가 약하고 그래서 암이 많이 오고 있는 어떤 요즘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래서 배제압을 하시면서 배제압 온열기를 같이 사용해서요, 막힌 기혈을 뚫어주면은 아마 좋아질 것입니다.